위기에 프랑스 출판사를 구한 것이 바로 한국의 이것입니다. 프랑스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짜내어 보지만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아 언젠가는 폐업의 가능성도 있었고 일본 망가루는 앞날을 찾을 수 없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것이 우리 한국의 이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채널 파리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BTS의 신곡 버트를 리트윗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일을 전해드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위터에 300유로, 하나로 40만원이 생기면 음악 콘서트, 박물관 관람, 책 구입 등에서 무엇을 사고 싶냐고 묻자 BTS의 팬인 18세 청년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BTS의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BTS의 버트를 스트리밍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요. 이건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18세 청소년 80만 명에게 2년 내에 쓸 수 있는 문화패스, 컬처패스 앱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이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클래식 음악회나 박물관 관람 등과 같이 고전적인 문화를 향유하게끔 내놓은 정책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완전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18세 소년들은 문화패스 사용액의 75%는 책을 구입했지만 구입한 책의 3분의 2가 일본 만화책이었습니다. 프랑스 18세 소년들의 대부분이 일본 만화책을 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문화가 프랑스 젊은 층에게도 깊숙하게 박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유럽의 17세기에서 19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무렵에 유럽에서 왕족과 귀족 사이에 유행한 럭셔리 물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은 럭셔리 하면 유럽이 떠오르는데 당시에는 럭셔리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귀족들이 실크를 너무 좋아해서 실크 무역으로 인한 적자가 로마 제국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렸고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중국 물품이 다시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중국 물품을 갖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동아시아에 가려면 몇 년이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직접 가볼 수 없는 먼 나라에서 온 생전 처음 보는 도자기, 자개장, 부채 등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은 특이함과 희귀성으로 신비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가로 거래가 되었고 왕족과 귀족 간의 자랑거리나 귀한 선물로 주고받는 럭셔리 중의 럭셔리로 대유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들여온 물품은 한계가 있었고 갖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유럽에서 중국품의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국품의 물품을 시누아즐이라고 해서 특히 프랑스 루이 15세 시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했습니다. 프랑스 로코코풍의 대표적인 화가 프랑스와 부셰의 중국식 정원을 보면 당시 유럽인들이 생각한 중국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의 생각을 잠시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와 부셰는 철저히 유행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화가였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중국풍은 그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고 그가 그린 중국식 정원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배경이 중국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환상 속의 지상낙원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중국에 가본 적이 없는 그가 상상으로만 그린 그림이었고 당시에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유럽인들이 동양에 대해 동경하는 판타지를 잘 표현해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타지가 중국풍을 만들었고요. 이야기가 약간 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봄, 가을철로 일반 시민들이 쓰지 않는 물품을 내다 파는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지방도시에서 살다가 파리 부근으로 이사를 오면서 집 앞에서 벼룩시장이 열려서 구경을 했는데요. 그때가 약 25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들 중에서는 앤틱상도 가끔 섞여 있었는데요. 이들이 파는 것 중에서 중국 불상이나 중국 도자기와 찻잔, 장식품, 그릇 등이 보여서 프랑스 벼룩시장에서 웬 중국?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요즘도 벼룩시장에 가면 이런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때부터 시누아즈리를 알았고 보는 눈을 키웠더라면 벼룩시장에서 노다지도 캘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노다지라는 말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노다지라고 하면 금을 연상하는데요. 조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을 때 평안남도 운산에 금광 채굴권을 미국이 따냈고 이곳에서 일하던 인부들은 조선인들이었고 견물생심이라고 자신들이 캐낸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금광석을 만지면 미국인 경영자가 노터치라고 해서 노터치가 노다지가 되었다는 설은 잘못된 어원설이라고 합니다. 만지지 말라는 영어는 노터치가 아니라 돈터치라고 했을 것이고 역사적 사실까지 동원이 되었지만 노터치 기원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 설만 있을 뿐 아직 노다지의 어원은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광물이 많이 묻혀있는 광맥인 노두와 노다지를 관련해서 이해하는 설이 위의 노터치 설보다는 더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19세기부터는 일본풍이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유행을 합니다. 중국풍이 왕족과 귀족에 국한되어서 유행했던 것이라고 하면 일본풍의 자포니즘은 좀 더 널리 폭넓게 일반 대중에까지 유행했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풍은 1867년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밀려왔고 이후 색다른 일본 문화는 150년 이상 프랑스 사회에 깊숙하고도 폭넓게 영향을 끼쳤으며 프랑스인들은 일본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프랑스 청소년들이 문화 패스로 대부분 일본 만화를 샀다고 한 것처럼 아직도 일본의 망가, 스시 등은 프랑스인들 삶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등 유럽인들의 경우 처음에는 가보지 못하는 머나먼 상상 속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자포니즘은 판타지와 동경, 환상에 의해 빠져들었지만 이제는 일본의 실상을 알아버린 유럽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호감이었던 유럽인들도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알게 되면 그 호감이 사라지고 왜 사과하지 않고 왜곡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호감이 사라진 남의 나라 문화에 더 이상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고 역사 왜곡을 개인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이며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늘어나고 있는 한 그들의 자포니즘 또한 급속한 속도로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세계적인 만화 축제인 프랑스 앙굴렘 만화제에서 우리 만화가들이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의 잔인한 실상을 알리면서 프랑스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근래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일본 식민 시절 자행한 만행이 밝혀지면서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은 그녀의 어머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접한 이후 더 이상 영화관은 찾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일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TV 시청 시간이 긴 편입니다. 하루 평균 서너 시간 TV를 시청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프랑스 내의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에 가입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 상위권 순위를 거의 싹쓸이하는 수준인데요.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스위트홈도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웹툰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을 합쳐 웹툰이라 부릅니다. 스마트폰으로 스크롤하면서 보는 웹툰은 한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K-드라마, K-팝처럼 웹툰도 K-웹툰이라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웹툰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일본 만화를 망가라고 부르지 J-망가라고 하지 않듯이 카툰이라고만 해도 전 세계인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듣는다고 하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웹툰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들 중에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가 많기 때문에 웹툰과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죠. 2006년 강풀 작가의 아파트가 최초로 영화화된 이후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 히트작이 많아졌는데요. 이태원 클라스, 은밀하게 위대하게, 미생, 김비서가 왜 이럴까 등이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웹툰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프랑스 출판사를 구한 것이 바로 한국의 웹툰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프랑스인들은 아직까지 종이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젊은 층들은 종이책보다는 스마트폰 세대이고 종이책인 일본 만가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세 청소년들이 컬처 패스로 일본 만화책을 많이 선택했지만 종이책은 사양 산업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그때가 언제일지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현상 유지가 되므로 그만둘 수는 없고 프랑스인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짜내어 보지만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아 언젠가는 폐업의 가능성도 있었고 일본 망가로는 앞날을 찾을 수 없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것이 우리 한국의 웹툰이었습니다. 웹툰은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보는 디지털 만화이고 각각의 회차를 몇 분 만에 단순히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등 엄마가 아이에게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자상하게 설명하듯 프랑스 언론들은 자세한 웹툰 이용 설명서 같은 기사 내용들을 내놓았습니다. 르몽드, 프랑스 앵포, 르파리지앙, 프랑스 텔레비지옹 등에서 웹툰에 대해 다뤘는데요. 몇 가지 기사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앵포에서는 현재 프랑스 출판사들에서 한국 웹툰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발명되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웹툰은 1986년부터 만화 출판을 시작한 프랑스 만화 점유율 상위권의 대형 출판사인 델쿠르의 베리툰을 통해서 프랑스에 소개된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1월 25일에 웹툰 전용 디지털 플랫폼이자 앱인 베리툰을 출시했고 한국에서 발명된 웹툰의 프랑스 만화계는 그 성장성과 확장성을 인지하게 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지방일간지인 라데페슈 디 미디에서도 웹툰이 뭐지? 라고 하면서 웹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일본이 망가로 수백만의 독자를 확보했다면 한국은 웹툰을 이용해 문화 영향력을 전 세계로 넓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화 전문 사이트 악듀아 베데도 프랑스에서 정착한 웹툰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웹툰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이나 아시아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프랑스 도서 시장은 전년에 비해 3.3% 감소했으나 오히려 웹툰은 프랑스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더피 출판사와 델쿠 출판사는 웹툰 플랫폼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파리의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웹툰은 일본의 만가처럼 만화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지 않아도 되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볼 수 있어서 젊은 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기의 출판사들이 한국의 웹툰을 발견하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암울한 미래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적 확장성을 지닌 출판사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한국의 웹툰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군 이래 지금처럼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찾고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 프랑스 출판사들은 한국이 웹툰으로 글로벌 장벽을 깨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하면서 프랑스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웹툰은 현재 메이드 인 프랑스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만화는 읽으면 안 되는 검소로 취급받았고 만화라 하면 만화 페인이라는 말도 있듯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프랑스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만화 시장이며 만화를 9번째 예술이라 해서 만화 콘텐츠를 예술 산업으로 인정하면서 부흥시켰고 그만큼 만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래 일본 만가와 애니메이션의 영향력도 커졌고 덤으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콘텐츠 산업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동반합니다. 이제는 K-드라마와 함께 K-팝과 방탄소년단의 영향으로 방탄소년단이 먹는 한국 음식들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 음식까지도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입니다. 일본은 점점 쭈그러들고 있고 대한민국은 콘텐츠 강국이 되어 이제는 일본이 유럽을 휩쓸었던 그 이상의 영향력을 떨치기 위해 폭발하기 직전에 전야갔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18세 소년들 중 많은 수가 일본 만가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배가 아프지도 신경이 쓰이지도 않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겐 웹툰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